명절 아침 부엌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기름 튀는 소리, 나물 삶는 냄새,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까지 뒤섞여 집안 공기가 눅눅하게 내려앉았죠. 저는 늘 그렇듯 분주하게 어머니 옆에 서서 야채를 다듬고 있었는데 마음 한켠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미라야, 이건 네가 무쳐. 어머니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지시를 내리는 군대 상관 같았죠. 그 순간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늘 그렇듯 제가 만든 건 부족하다 평가받았으니까요. 저는 눈치를 보며 나물을 조심스레 묻혔습니다. 간장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 깨소금을 뿌려 젓가락으로 살짝 맛을 봤습니다. 그런데 입안에 퍼진 건 익숙한 고소한 맛이 아니었습니다. 혀끝에 남는 싸한 쓴맛, 그리고 곧 밀려오는 속에 묵직한 뒤틀림. 또 시작이네. 왜 매번 이런 걸까? 내가 소화가 약한 걸까? 아니면 정말 내가 예민한 걸까? 저는 손으로 배를 누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힐끔 저를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웃음 같지만 묘하게 비웃음에 가까운 표정이었죠. 아이고, 우리 미라는 속이 약해서 참 걱정이야. 겉으론 걱정인 척했지만 제 귀엔 역시 쓸모없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태연히 젓가락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원래 엄마 음식이 좀 짜잖아. 당신이 괜히 예민한 거 아니야?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열이 목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저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속이 늘 더부룩하고 설사와 복통이 반복되니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거든요. 의사는 검사지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요. 혹시 특정 음식 드셨을 때만 이런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항상 아팠던 건 명절, 그리고 어머니의 특제 나물 무침을 먹은 뒤였습니다. 이상하다. 왜 나만, 남편도 시동생도 멀쩡한데 정말 나한테만 문제가 있는 걸까? 며칠 뒤 우연히 시동생과 통화를 하다가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동생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는 어머니 음식이랑 안 맞나 봐. 신기하지 않아? 꼭 형수만 그래. 그 순간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의 말투는 가볍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다음 명절 사건은 더 노골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문틈 사이로 본 장면에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제 앞에 놓일 나물 그릇 위로 무언가 하얀 가루를 살짝 뿌리고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크게 발자국 소리를 내며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더니 이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네가 소화 안 좋으니까 소화제 좀 넣어줬어. 말은 그럴듯했지만 그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속에서 솟구친 건 불길한 의심이었습니다. 정말 소화제일까? 아니면 내가 괜히 겁먹는 걸까? 하지만 제 안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니야. 뭔가 분명히 잘못됐어. 이건 우연이 아니야. 집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명절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음식만 먹으면 아플까? 그저 제 체질 탓이라 넘기고 싶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자꾸 아니야. 이건 우연이 아니야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죠. 20년을 넘게 겪었는데 어쩌면 그 모든 게 단순한 위장병이 아니라면? 며칠 뒤 또다시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준비할 게 많아 부엌에 모인 가족들. 저는 일부러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만든 음식만 늘 도마 위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미라야, 이거 너무 싱겁다. 내 손은 왜 이렇게 간이 약해? 미라야,
이 나물은 왜 이렇게 질겨? 네가 끓인 거 맞지? 어머니의 말은 날카로웠고 다른 사람들 눈빛마저 저를 의심스럽게 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제가 손도 대지 않은 음식조차도 내가 했던 것처럼 몰리곤 했다는 겁니다. 뭐지? 내가 하지도 않은 걸 왜 나한테 돌리시지? 설마 일부러 그러는 걸까? 병원에서 들었던 의사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혹시 특정 음식에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기를 쓰듯 작은 수첩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먹은 음식, 아팠던 시간, 그날의 상황. 하루 이틀 기록이 쌓이자 점점 패턴이 눈에 보였습니다. 항상 명절, 항상 시어머니가 직접 만든 나물이나 김치를 먹었을 때만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며칠 후 우연히 시동생 영수가 제게 다가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형수, 참 신기하지 않아? 꼭 형수만 그래. 어머니 음식만 먹으면 그렇게 힘들잖아. 난 멀쩡한데. 말은 가볍게 던진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녀의 시선엔 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지켜본 사람처럼요. 저는 웃어 넘기려 했지만 속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혹시 영수도 뭔가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우연히 말한 걸까? 그날 밤 혼자 부엌을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를, 그리고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시어머니라는 사실이요. 그날도 명절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부엌은 늘 전쟁터 같았죠. 기름이 튀는 소리, 칼이 돈말을 치는 소리, 어머니의 잔소리가 교차하며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꼭 어머니가 뭘 하는지 눈으로 확인하자. 절대 놓치지 말자. 그러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스치는 장면에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제 앞에 놓일 나물 그릇 위에 작은 병에서 하얀 가루를 톡톡 털어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일부러 발자국 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네가 소화 안 좋으니까 소화제 좀 넣어줬어. 그런데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눈빛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듯 흔들렸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겉으론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이미 불길한 의심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소화제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몰래 넣는 거지? 왜 하필 내 그릇에만? 식탁에 앉아 음식을 보니 다른 그릇은 멀쩡했습니다. 오직 제 앞에 놓인 그릇만 어딘가 색이 달랐습니다. 눈으로는 티가 잘 안 났지만 제 마음은 이미 확신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괜히 의심하지 마. 엄마가 왜 그런 걸 하시겠어. 당신이 예민해서 그래. 그 말이 더 큰 고립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역시 믿어주지 않지. 늘 내가 괜히 호들갑 떠는 사람으로 보였으니까. 며칠 뒤 저는 몰래 어머니의 방을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낡은 약통을 발견했습니다. 라벨은 희미하게 달아 있었지만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변비약.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소화제라더니 이게 뭐야? 내가 20년 동안 겪었던 고통이 전부 이것 때문이었단 말이야? 심장이 미친 듯 뛰었고 손은 떨려 약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왜?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시는 거야? 눈물로 베개가 젖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하나의 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명절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야 말겠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의심의 눈길이 앞에 놓인 그릇을 향했고 부엌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온몸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증거가 필요해.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저는 작은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남몰래 장롱 속에서 꺼낸 소형 카메라를 손에 쥐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걸로 모든 걸 끝내자. 이제 더는 피해자가 되지 말자. 명절 전날 부엌 구석 찬장 위에 조심스레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렌즈를 덮은 작은 천을 고쳐 덮으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마치 제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처럼 죄책감과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이상해. 어머님이 뭔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미라야, 제발 그만해. 엄마가 왜 그런 걸 하시겠어? 그냥 네 몸이 예민해서 그런 거라니까. 그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절대 설득할 수 없어. 이제는 오직 증거뿐이야. 며칠 뒤 어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속에서 나온 낡은 공책 한 권. 그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나물의 변비약 며느리 화장실 들락날락 창피주기. 김치에 소금 더 넣기 며느리가 만든 것처럼 꾸며 짜다고 비난하기. 설거지할 때 뜨거운 물로 며느리 손 대이게 만들기.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려 공책을 놓칠 뻔했습니다. 이게 뭐야? 20년 동안 내가 겪었던 모든 일이 다 계획된 거였어? 눈물이 차올라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울면서도 저는 그 공책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앉아 공책을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그저 며느리일 뿐인데 왜?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힌 거야? 나한테 뭘 원했던 거야?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끝내야 해. 이번 명절이 마지막 기회야. 저는 다음 명절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카메라는 더 좋은 위치로 옮겼습니다. 공책은 제 방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질 순간을 기다리며 긴 호흡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공책을 발견한 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당한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 일부러였어. 눈을 감으면 어머니의 비웃음, 남편의 무심한 얼굴, 그리고 가족들의 시선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심장이 쪼여들었고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명절 아침, 어머니는 여전히 부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곁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야채를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이미 결심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 반드시 끝을 보자. 부엌 한쪽에 놓인 카메라는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렌즈가 어머니의 손끝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죠. 그리고 결국 그 순간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제 앞에 놓일 나물 그릇에만 은밀하게 하얀 가루를 톡톡 뿌리는 장면. 저는 숨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이번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명절 특유의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어머니는 태연하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자, 미라야. 네가 좋아하는 나물이야. 많이 먹어. 그 말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젓가락을 들어 나물을 집었지만 입으로 가져가진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들어 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며칠 전 발견한 공책이 머릿속에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나물의 변비약 며느리 화장실 들락날락 창피주기. 김치에 소금 더 넣기 며느리가 만든 것처럼 꾸며 짜다고 비난하기. 설거지할 때 뜨거운 물로 며느리 손 대이게 만들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이었지만 뒤쪽 장에는 더 끔찍한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앞에선 며느리 칭찬 뒤에서는 흠잡기. 손주들 앞에선 며느리 무시, 자연스레 권위 세우기. 며느리가 만든 음식 망쳐놓고 네가 한 거라 몰아가기. 저는 그 글을 읽을 때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야. 20년 동안 이어온 조작극이야. 더 충격적인 건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절대 시어머니를 넘어설 수 없다. 흠없는 며느리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 문장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계산하고 저를 무너뜨리려 했던 겁니다. 식탁 위에서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진 순간 제 안에서 불타는 분노가 더 이상 억눌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이번에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진실을 폭로해야 해.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반드시 이 집안의 모든 가면을 벗겨내리라.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고 떠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술잔이 오가는 소리까지. 하지만 제 귀에는 모든 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그 순간에도 제 앞에 놓인 나물 그릇은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눈치를 채고 말했습니다. 미라야, 왜 안 먹니?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그 말에 가족들의 시선이 동시에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고였습니다. 그러자 시동생이 가볍게 웃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형수, 또 속 안 좋은 거야? 참 희한하다. 어머니 음식만 먹으면 꼭 그래. 순간 모두가 피식 웃었습니다. 남편마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했어. 괜히 예민하다니까.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역시 아무도 믿지 않지. 늘 내가 문제라는 거야. 내가 괜히 유난 떤 거라고. 식탁에 앉아있던 저는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 배가 안 좋아서 먼저 일어날게요. 그 말을 하자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집에 시집 와서 하는 게 뭐가 있니? 먹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음식 솜씨도 없고 애들은 내가 다 키우고 넌 대체 뭘 했니?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부러져 나갔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려 했지만 눈물이 터져 나와 멈추질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난 뭐였을까? 나는 왜 이 집안에서 늘 죄인이었을까? 왜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심한 복통과 함께 화장실을 수십 번 오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퀭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나는 늘 병든 며느리, 무능한 아내일 뿐이구나.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심지어 잠시 이 집을 떠나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스쳤습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떠나면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겠지.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웃는 얼굴, 제 손을 꼭 잡던 작은 손길. 그 생각에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야, 도망치면 안 돼. 끝까지 버텨야 해.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침대에서 다짐했습니다. 다음 명절 반드시 모든 걸 폭로하겠다. 이 지옥 같은 삶 오늘로 끝내겠다. 명절 당일 아침 부엌은 언제나처럼 부산스러웠습니다. 전 부치는 소리, 국 끓는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 하지만 제 심장은 하루 종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다. 오늘 끝장을 보자. 저는 전날 밤 부엌에 설치해둔 카메라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렌즈는 분명히 시어머니가 서는 조리대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땀으로 젖었고 리모컨을 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식탁이 차려지고 모두가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태어난 얼굴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미라야,
네가 좋아하는 나물 좀 많이 먹어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가슴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오늘은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고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TV 화면에 부엌 장면이 그대로 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 어머니가 제 앞 접시에만 하얀 가루를 뿌리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조차 젓가락을 멈춘 채 어른들의 얼굴만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이게 제가 아팠던 이유예요. 20년 동안 매번 명절마다 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건 네 건강을 위해서 소화제 넣은 거야. 하지만 이미 약통과 공책을 확인한 저는 단호했습니다. 소화제요? 그건 변비약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어머님이 직접 쓰신 메모입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공책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 적힌 글들을 읽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나물의 변비약, 김치의 소금, 설거지 뜨거운 물.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네가 너무 완벽해서 내가 아무리 흠을 잡으려 해도 빈틈이 없으니까 내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랬다. 그래서 그 울음은 후회라기보단 분노와 질투의 고백 같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흠을 만들고 싶으셨다고요? 그게 20년 동안 저를 괴롭힌 이유였나요? 제가 바란 건 단 한 가지예요. 가족으로 인정받는 거. 그뿐이었어요. 식탁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었고 시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흐느끼며 처음으로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잃었습니다. 폭로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식탁 위엔 여전히 음식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울음을 그치지 못했고 남편은 얼굴을 감싼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20년간 묶여있던 족쇄가 하나씩 풀려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며칠 동안 말을 잃은 듯 침묵했고 시동생은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분위기를 눈치채고 장난도 줄었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해.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순 없어. 며칠 뒤 저는 부엌을 스스로 맡았습니다. 명절 아침 제가 직접 반찬을 만들고 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쪽에 앉아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부엌의 주인은 늘 어머니였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음식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쉬세요. 어머니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라, 미라야. 그 목소리엔 예전처럼 날카로움도 비웃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힘이 빠진 듯한 체념과 아주 작은 인정만이 담겨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오래도록 갈망해왔던 인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걸까? 아니면 단지 권력이 바뀐 것뿐일까? 다음 명절, 제가 준비한 음식으로 차려진 상 앞에서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살짝 잡아주었고 시동생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구독하시면 새로운 사연들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